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상당히 무서운 제3차 대전을 예고하는 전쟁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한국과 타이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을 반드시 대만을 반드시 침공한다. 이 시나리오는 거의 10중 8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타이완을 시진핑이가 공격한다. 그 이유는 시진핑이가 제3기를 집권할 때 그의 목표는 바로 타이완 침공이었습니다. 타이완 장악. 타이완을 장악을 하면은 동북공정의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어날 일이 바로 한반도, 북한이 반드시 침공합니다.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는 반드시라는 이런 surely, 이런 얘기가 다 대부분 전쟁을 보는 예측하는 학자들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CSIS 전략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긴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반드시 전쟁 승리는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대만과 한반도는 아주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다. 회복이 상당히 힘들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참혹한 전쟁의 참화가 상당히 깊다. 전쟁의 참화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리는 한다. 미국이 승리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승리는 결과적으로 하지만 전쟁의 참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좌파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 국면에 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극좌파들을 전부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극좌파들이 번성치 못하도록 쓸어내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좌파들의 준동을 쓸어내야 된다. 가짜뉴스 생산지를 원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재기불능하게 밟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가 이 가짜뉴스 생성하는 이것은 이 극좌파들의 가장 전공입니다. 이 전공을 대한민국의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로서 부셔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그 권한이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 CSIS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쭉 한 결과가 전쟁 결국 승리자는 미국이다. 최종 승리는 미국이 하는데 중공과 이렇게 3차 대전의 승리자는 미국인데 한국과 대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땅을 잃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파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막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한국과 대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해를 당한다. 이런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앞에서 우리 한국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바로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조선일보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전쟁 때는 가짜 뉴스로 치명타를 입혀라. 이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대통령이 도망갔다. 미군이 철수했다. 이런 것을 갑자기 생성시켜서 이 혼란을 시켜가지고 바로 한국을 분쇄해버려라. 이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미군 철수 퍼뜨리고 어차피 미군은 떠난다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이 도망갔다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확 돌아가는 이런 소위 전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론 분열이라든가 좌우 대립,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심리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들은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전의 노예들이 바로 누구냐? 극좌파들입니다. 가짜뉴스 같이 덩달아서 친중, 친북하면서 떠들고 있는 자들이 이재명 당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시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전시에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 바로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맥시멈 2027년입니다. 대선 때입니다. 자, 이 호기를 이미 이 극좌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 대만과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킬 거다 하면서 그쪽에 향해서 굴종을 하는 자들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친중파들. 친중파들 누군지 아시죠? 친중파 거두들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자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국가를 지키는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전시에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면전을 할 경우에 북한은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살포합니다. 자,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민관군이 한몸이 돼가지고 북한의 심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면전이 만약에 발발하게 되면 북한은 국내 지금 고정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반국가 세력의 가장 중심에 이재명과 그의 일당들. 토요일 날 보면은 대한민국 광화문과 시내들 보면 반국가 세력들을 질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바로 완장차는 붉은 군대들의 그 전위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 초반에 한국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키는 것. 자,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외국으로 도주했다. 하나씩 빠져나갔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예? 또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중에 있다. 철수 기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가짜뉴스를 뿌려댈 것이라는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누가 중진이 근거됐다, 이 연루가 됐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그 동안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극좌파들은 사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짜뉴스. 지금 후쿠시마, 또 양평, 그 김건희 여사 땅, 그 가족들, 친지들 땅. 이런 모든 가짜뉴스의 이 근원이 바로 극좌파들이 앞으로 전시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그 시험 모델입니다. 그게. 이번에도 보십시오. 최근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연루됐다 해가지고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한기호 의원이 나중에 그냥 난리가 났죠. 예.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근거가 있는 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근거가 없는 소문을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극좌파들의 이 행태를 우리는 지적해야 됩니다. 지적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분쇄해야 됩니다. 이 분쇄하기 위한 포커스, 김어준이는 거기서 뉴스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런 김어준과 같은 극좌파들 이것을 가만 놔둘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바로 그 전시의 그 약점을 총력해서 그들은 딱 달라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평소 대한민국 사회 내 계층 집단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획책하던 세력이 최고조로 준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일반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후방을 교란시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전화국이라든가 유류 저장소,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합니다. 후방에 치명타를 주겠다는 작전을 갖고 있습니다. 딱 야차하면은 그들은 맨 먼저 후방을 타격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이 국민들의 민심이 확 불타올라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그들은 꿈을 꾸고 확실히 뭔가를 알파 오메가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은 전화국 다 겨냥이 돼 있거든요. 이석기 통진당 접대한 거 보십시오. 유류저장소 뭐 어디 통신시설 어디 파괴 교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 주요 시설 이들은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후방에 치명타를 주겠다는 작전 딱 개시하면 바로 여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창고를 하면은 결국은 도미노 행태가 돼가지고 서로가 혼란이 더욱더 가중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 수행 능력을 아주 최하로 떨어뜨려서 참패를 하게끔 하는 바로 이런 전략을 지금 북한과 또 누구들이 세우고 있는 그러한 양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그 심리전 그럼 영향력 이 공작을 지금 어떻게들 대응하고 있는 평시 국가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선거 개입을 하거나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선거를 개입하지 못하게 여론 조작을 못하게 하기 위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허위권리정보위원회에서 그 제기된 어떤 문제가 바로 허위라고 딱 인정이 되면은 바로 가장 최고의 법으로 그걸 다스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과 연구소와 모두 국가기관과 협업해가지고 공작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요, 내각 그 관방 산하에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실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등 주요 현안 관련 허위 정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 자료 실시간으로 막 게재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깨우치도록 말이죠. 현상을 믿을 수 있도록 딱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세 디지털 간섭 감시 보호 서비스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심리전 대응 관련해서 당국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외부의 침략, 내부의 침략에 대해서 내부 총질에 대해서 딱 심리전을 할 수 있게끔 정보 수집 권한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준비 작업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지금 이미 심리전 방어기관이 출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심리전 방어기관을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말이죠. 전쟁이 이럴 경우에 전방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주의를 환기해야 됩니다. 이 가짜뉴스가 바로 우리가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일본의 그 오염수를 갖다가 핵
패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입에 버금을 물고 같이 나가서 도로변에서 데모하고 그랬죠. 집회하고 연설하고 헛소리 계속 만들어내고 펌핑을 하고, 이재명이가 헛소리를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극좌파들의 세계도 보였고 말이죠. 이재명 아주 국가적으로 위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국가적으로 위험한 극좌파들의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자들이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가, 과거력이 어떠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민주화가 돼 있죠. 이 고도로 민주화한 사회이기 때문에 전면전 수행 역량에서 민간 여론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이럴 때 교묘한 심리전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부 전복을 시도까지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들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교묘한 심리전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를 전복 시도한다. 지금 극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심리전을 해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살 길은 정부 전복을 시켜야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이것을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북한 또 어디겠습니까? 중공.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과의 일종의 교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말이죠. 남베트남, 그때 베트남이죠. 베트민 말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그때 남베트남에서 압력하던 관첩들이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 미국의 최신 무기를 지원받고도 국론 분열로 패망했죠. 최신 무기를 지원받고도 국론 분열로 패망했다. 이건 뭐냐? 간첩들의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금 공산주의면서도 중국과의 그 역사적으로 사이가 나쁜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자유의 잔재가 남아서 지금 몇십 년이, 그러나 킬링필드 거기서 몇 천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캄보디아에서 몇 천만이 죽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100만이 아니죠. 1000만 이상입니다. 예, 킬링필드가 바로 베트남에도 킬링필드가 있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만이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 이제 그럼 킬링필드를 누구들이 시킬 건가? 북한들이 시키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누가 시키겠습니까? 이 극좌파들이 국민들을 다 킬링시킵니다. 바로 이 전시가 되면은 그런 역할들을 할 자들, 붉은 완장 패거리들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트남전 당시에 남베트남에서 압력하던 간첩들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그와 연계된 사람들, 소위 극좌파들이 혼란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 결국은 미국이 아무리 최신 무기를 대주고 전쟁 파견을 하고 우리나라도 파견했지만 그렇게 잘 싸워줬지만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패망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도 민간 통신망이 모두 먹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트위터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아군의 사기를 북돋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적극하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인터넷은 대통령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는 준전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가짜뉴스가 어떻게 될 거죠? 바로 쓸어버립니다. 이걸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경계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이제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소위 이러한 진지들을 갖다가 진지전에서
패하면 큰일 난다.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진지전에서 소위 승리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 필요한 충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힘있는 과감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고, 국민들도 함께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말이죠. 진짜 전쟁이 나면 가짜뉴스가 엄청 나가서 위험해질 것인데, 더더욱 인공지능 기반한 소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까지 활용되면은 한국 사회의 동료는요 엄청나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항복이다,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런 가짜 영상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도주하는 장면을 갖다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죠. 또 이미 다 이런 것을 해놨는지도 모르죠. 간첩들이 말이죠. 이런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까지 활용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철저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군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민 심리작전이 포함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군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재래전과 심리전이 결합되나 소위 이런 얘기죠. 오늘 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북한이 대량 급조한 아주 해로운 계정을 차단하거나 긴급영장으로 고정간첩이라든가 정북 세력을 제거해야 하는데 인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평시에 이런 업무를 하던 국정원이라든가 방첩사, 사이버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각종 수사에 시달리면서 전시작전 수행 능력에 이미 크게 손상을 입받았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왜 이런 방첩사라든가 사이버사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이렇게 작전 수행 능력이 상실되도록 이렇게 손상을 주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산마을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정치 아닌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잘 지나고 있는 문재인의 그 지난날에 이 9.19 군사합의라든가 군 무력화라든가 그 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뺏어가지고 경찰에다 넘겨버린다든가 이 방첩사를 없애버렸다든가 그래서 지원사령부로 만들었다든가 사이버사에 수사를 해가지고 사이버의 이 대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빼버렸다든가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각종 수사에 시달렸던 그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죽하면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를 잠깐 들여다봅시다. 이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한데 모은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군의 전시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충무계획 등 민간 대비계획에도 이러한 심리전 대응책이 구체화돼야 된다. 이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합참 계엄계획이나 충무 계획훈련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관행도 이제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계엄계획이라든가 충무계획훈련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평시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가짜뉴스는 사회 분열을 노린 북한의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최근에 기조를 사이버 심리전으로 전환했다. 이미 사이버 심리전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인터넷에 함께 어울리고 친숙한 유행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벌써 인터넷에 함께 어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어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유행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친북 작용하지 않도록 대항 심리전에 빨리 나서야 한다,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긴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저 전문가들은 인터넷 심리전 여론 조작이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터넷을 실명제하라 이겁니다. 특정 국가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라. 정부 언론의 팩트 전달 기능 강화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고 가짜뉴스 발언지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첨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정치 평론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소명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나의 자유도 있고 나의 가족도 있고 내 자초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존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지금 굉장히 긴급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사이버 전쟁에서 지면은 참패합니다. 참패라는 것은 참혹한 폐허로 남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CSIS 전략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일단 27년까지 2027년 이전에 시진핑이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 이건 기정사실로 다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할 때 북한이 가만히 있느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내부에서 사이버전을 하고 있는 간첩의 압력과 이 반국가 세력들 여러분 반국가 세력 이재명은 어떤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가만히 가정을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인터넷에 대한 대비 아까도 몇 분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심리전의 가장 중요한 대응체계 인터넷을 실명제하고 특정 국가 사이트를 접속 제한하고 이제 정부 언론이 팩트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또 가짜뉴스를 발언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분쇄를 하는 재기불능하게 분쇄하는 그러한 타격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